이번 시간에는 연기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법. 매번 이제 같은 도식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죠. 작가의 텍스트. 작가의 텍스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뭐랄까요, 연기하기 어려운 텍스트가 있을 수도 있죠. 좋지 않은 텍스트. 이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극히 드물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데서 잘못 이해해서 나오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또한 연출이 있고요. 이 연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출을 이해하는 데서 또 생기는,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제 이 배우가 이것들을, 작가와 연출의 의도와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이 이해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해내지 못하는, 즉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술이 있죠, 화술. 화술의 대표적인 경우는 떨린다,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고 어버버 한다든지, 발음이 부정확하다든지, 한 가지 문제를 집중해보죠. 네, 떨려서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화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떨려서 발음도 안 되고, 손도 떨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 텍스트를 잘못 이해해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겠죠? 텍스트가 번져서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몰라서 잘못 이해해서 나오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 배우 자체가, 이 배우가 가진 신체 혹은 음성 자체가 결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평상시에 말할 때 발음이 안 좋거나, 평상시에 말할 때부터 발음이 안 좋거나, 평상시에도 손떨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배우가 신체나 음성이 평상시에도 그러는 경우가 있고, 연기를 할 때만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장소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연기를 할 때는 괜찮은데 혼자 편안한 상태에서 집구석에서 집구석이란 말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혼자 편안한 상태에서 연습실에서 혹은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굳이 꼭 무대 혹은 남들이 보는 앞, 이런 곳에서만 울렁증이 생긴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울렁증이 생겨서 발음이 잘 되지 않고 손떨림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게 제일 고약한 경우인데요. 제일 고약하다는 말은 가장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원래 타고난 결함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는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야겠죠. 평상시에 발음을 연습 많이 하고, 뭐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발음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신체 훈련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도 발음이 안 되고 손떨림이 있다면, 어떤 떨림이 있다면.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는 연기할 때도 아니고 무대에 섰을 때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즉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이것들이 다 원인이 다르고 처방이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다섯 번째냐, 여섯 번째냐, 일곱 번째냐,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은 각기 다 다르다. 발음이 안 됩니다. 질문 자체가 이런 거죠. 질문 자체가 연기할 때 발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복합적인 이 전체 안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발음의 문제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예시를 들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음이 안 되고 손떨림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안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뭐 볼펜을 물고 하든 뭐 계속적인 반복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연기 특히 이제 무대에 섰을 때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발음이 안 좋고 신체 훈련이 덜 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대다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도식을 조금 그리자면 내가 낯선 무언가 환경, 여기서는 이제 무대가 되겠죠. 낯선 환경 무대에서 연기할 때만 울렁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대다수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배우를 희망하는 분들은 평상시에 말할 때 적어도 평상시 말투에서 어떤 발음이 잘 안 된다거나 평상시 행동에서 어떤 그런 그 특유의 어떤 본인이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에 어떤 버릇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극히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무대의 울렁증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경우에서는 이 낯선 환경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연습하느냐? 이 환경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반복 숙달이 일어나는 그 장소 자체가 이 낯선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적응이 될 때까지, 그 환경에 적응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해질 때까지. 운전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인이라면 다들 운전면허를 처음 따고 처음 운전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처음 운전대를 잡을 때부터 여유가 넘치게 운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처음 운전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식은땀이 조금 날 수도 있고 긴장해서 나도 모르게 핸들을 이렇게 세게 부여잡을 때도 있고 그런 경험이 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편안해지는 거죠. 그것은 나의 능력이 커졌다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100이면 100 다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옆 차선에 어떻게 차가 지나가고 좌측 차선에 우측 차선에 뒷 차선에 모든 것 다 확인하고 계기판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벨트 맸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정신 사납고 했던 것이 하나의 체계가 잡히는 겁니다. 처음 시동을 차 속에 들어가서 먼저 벨트를 매고 일련의 나름대로의 과정이 딱 순서가 잡히는 겁니다.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계기판 깜빡이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주행을 할 때에는 내 전면을 위주로 보고 좌측이나 후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가고 싶을 때만 그곳에 주의를 집중해서 깜빡이를 켜거나 하면 된다.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전체가 아니었음을 깨달으면서부터 점점 편안해지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연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문제는 연기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이 울렁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짚어드리지만 이 작가의 텍스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텍스트는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데서 오해가 생기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하는 문제, 또한 연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연출을 내가 이해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 잘못 이해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신체나 음성이 평상시에도 잘 말하자면 이 배우는 악기에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악기 자체가 망가진 겁니다. 말하자면 피아노 자체가 좋지 않은, 건반 하나가 잘 눌리지 않는 그런 피아노인 거죠. 연기를 할 때만 유독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서 편안한 상태에서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말을 잘하고 하다가 또 내가 무언가를 대사를 읊고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말투가 바뀌고 뭔가 어색해지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문제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 시간에 다룰 핵심 주제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고 이 원인에 따른 해결 방법이 다 다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